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충남 아산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리모델링은 언제 해야 하는가? 제 재생 목록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 또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 또한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보유 기간 동안 또는 리모델링을 시작하시기 전에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뭐냐?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모델링을 투자한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상각이 현저하게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든지 부분 수리수선을 하든지 부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또는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빨리 온다는 거죠. 그 시점이 평균치보다 빨리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투자하신 회수 기간이 그만큼 더 연장이 된다는 거죠.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시장에 해당 물건처럼 전체 리모델링을 할 물건이 왜 나오느냐? 그거는 현재 소유자께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자꾸 조금씩 수리수선하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심폐소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그 모텔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점을 놓치시면 안 되고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 같은 경우 현재 소유자께서 안타깝지만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 시점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기 전에 조력자를 만났을 때 말이죠. 향후 1년, 2년, 3년 또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30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고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를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고 미래에 펼쳐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리스크를 우리가 지금부터 제거해 나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만큼 조력자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 여러분 꼭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작년이죠. 제가 작년 2020년 1월경에 쌍수를 제가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이라고 그러죠. 이쪽 이제 왼쪽 눈을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말이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제가 한 번씩 보죠. 모니터링을 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요. 꼭 한 번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애독자분께서 보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불편한지도 이제 파악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원래 쌍꺼풀이 없었는데 이렇게 쌍꺼풀이 진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른쪽 눈은 이제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졌는데
왼쪽 눈은 쌍꺼풀이 잘 못 지었어요. 이렇게 겹치게 돼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압구정동에 가서 어제 성형외과 원장님하고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른쪽 눈은 예쁘게 자연스럽게 잘 됐으니까 뭐 하실 필요가 없겠고 왼쪽 눈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왼쪽 눈만. 그 왼쪽 눈만 했어요. 왼쪽 눈만 하고 공개로 깨도 또 당일날 제가 강남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수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쌍수를 마치고 원장님께 오늘 저녁에 제가 술을 한 잔 해야 되는데 수술한 당일날인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신세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뭐 술은 먹었습니다. 소주 한 병 정도 먹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네, 다행히. 그게 뭡니까? 저는 양쪽 눈을 쌍꺼풀 한 게 아니에요. 한쪽 눈만 했습니다. 이쪽 왼쪽 눈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분 리모델링이죠. 부분 리모델링이에요. 부족한 부분은요,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쌍수를 받고 이제 하다 보니까 쌍수에 대한 부작용은 아닌데,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제가 이제 70년생입니다. 네. 1970년생이에요. 네. 올해 이제 나이가 이제 52세인데요. 네. 52세인데, 자꾸 이제 노안이 옵니다. 신체에서 눈이 가장 빨리, 좀 뭐라 그럴까요? 눈이 가장 빨리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신체 중에서. 노안이 옵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이제 안경을 착용했어요. 필요할 때는 끼고, 어떨 때는 그냥 벗고 다니고, 운전할 때는 꼭 끼워야 되겠더라고요. 안경을. 그러면서 안경을 끄는 횟수가 자꾸 잦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안경을 끼는 시간이 많은데, 업무를 볼 때.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은요, 수시로 이렇게 수리수선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수리수선. 네, 수리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 쌍꺼풀 수술을 하고 이렇게 안경도 착용하는 게 뭡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최소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어떻습니까? 또는 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 눈이 이렇게 쌍수를 하기 전에 보기 싫다고 해서 저희 고객님 또 저희 이제 애독자 여러분께서 구독을 안 하시고 탈퇴를 하시면 제가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많은 고객을 유치하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중개 업무를 임해야만이 또 제가 원하는 어떤 또 반대 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발전시키는 데서 좀 투자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텔이나 모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를 해서는. 네. 월 매출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월 매출의 흐름에 대해서. 네. 그 시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네. 여기가 월 매출입니다. 네. 여기가 시간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께서 최초에 취득하실 때 월 매출이 만약에 6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을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상승은 시키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승하는 게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수익률은 꾸준히 누릴 수 있고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보유한다 해도 꾸준히 월 매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월 매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누차 강조해 드린 대로 직원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직원 관리. 직원 관리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시설 관리도 있겠고요. 고객 관리도 있을 수 있겠죠. 직원 관리 안에 시설 관리가 있고 고객 관리가 있고 그러는 거죠. 직원 관리 안에 직원 관리 안에 이제 시설 관리도 있겠고 고객 관리도 있겠고 기타 여러 가지 관리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직원 관리를 잘 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감가도 적게 발생이 되고요. 단골 손님과 신규 손님을 꾸준히 유치하게 되면 월 매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직원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월 매출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월 매출이 이렇게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면은 이 시점이 있죠. 네, 이 시점. 월 매출이 뭐 한 4천만 원까지 하락을 했다. 하락을 했을 때 이때에는 어떤 변화를 줘야 되겠죠. 이 변화를 줄 때 뭐 직원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매출이 하락했을 때는 단순히 직원의 변화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도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부분으로 한다든지 어떠한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매출이 여기까지 하락을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매출이 이 정도 하락을 했다. 이 정도 하락을 했을 때부터 바로 매출을 상승시켜 줘야 돼요. 여기에서 매출을 상승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매출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좀 쉽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때 다시 회복을 시키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하락했다가 매출을 유지했다가 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 있죠? 예.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시점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시점에 부분 리모델링을 하신다든지 수리수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리수선. 네. 수리수선비는 제가 맨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께 기대 수익률을 말씀드리면서 월 순수익을 말씀드리죠. 거기에는 수리수선비를 제외한 금액의 월 순수익입니다. 월 순수익. 그럼 수리수선비가 많게 나오는 물건도 있겠고요. 적게 나오는 그러한 물건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리수선비가 매달 수리수선비를 제외하기 전에 월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었다. 2천만 원. 그러면 해당 물건은 수리수선비가 많이 나온다는 경우는 한 20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제가 책정을 합니다. 3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월 순수익이 1,700만 원이겠죠? 세금까지 다 제하고 이 1,700만 원을 여러분께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죠. 해당 물건은 300만 원씩 매달 적금을 하셔서 한 달이면은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씩 재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꾸준히 수리수선비를 수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된다. 또 어떤 물건은 수리수선비가 적게 소요가 되겠죠? 네. 수리수선비를 제하기 전에 월 매출이 월 순수익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해당 물건은 수리수선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께 월 순수익이 1,900만 원으로 이제 브리핑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죠. 세후. 그러면 한 달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네, 1,200만 원. 1,200만 원은 계속 재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해당 물건을 만약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셨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리모델링 시점이 최근이지 않습니까? 바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수리수선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고, 리모델링의 한 시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리수선비는 매달 더 많이 책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해당 물건을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수리수선비가 전혀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네. 꼭 듭니다. 꼭 들어요. 단지 적게 드는 거죠. 한 달에 1,200만 원씩은 계속 재투자를 하셔서 시설을 어떻다?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대로 방치했다가 한 5년이 지나서 다시 뭐 한 5억씩 이렇게 리모델링을 투자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죠? 해당 물건처럼 현재 소유권자가 리모델링을 추진했어요. 5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그러면 왜 투자할까요? 5억을? 첫 번째는 처분하기 위해서. 해당 물건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안 나오기 때문에 매출을 올려야 처분하기가 쉽죠? 수익률을 높게 만들어놔야 처분하기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월 매출에 의한 소득 이득과 향후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거죠. 근데 해당 물건처럼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추진 안 하고 조금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중개 시장에 이렇게 내놓는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마다 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물건을 여러분께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좀 브리핑을 받아보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주목해 주시면 이 물건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월 매출과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얼마를 또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시세 차익은 얼마까지 볼 수가 있느냐. 또 보유기간 동안 월 매출에 의한 순수익은 얼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거죠. 전문가의 시선으로서 분석해 드리는 거를 여러분께서 이제 브리핑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이죠? 네, 아산. 물건 번호는 119-553번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 2004년 1월 15일 날, 층수는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대지 면적 450제곱미터, 평수로는 136평이고요. 연면적 1428제곱미터, 평수로는 432평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지하층이 없죠? 네. 여기서 연면적은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입니다. 전체 연면적. 지하층이 없는 상태에서 객실이 33개인데 연면적이 432평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까? 객실 평수가 일반적인 모텔의 객실 평수보다는 더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432평. 매가 현재 21억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현재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십니다. 최대 융자 20억까지 가능하시고요. 현재 융자는 11억입니다. 현재 융자가 11억이면은 월 매출 2천만 원이면은요. 이분이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분 현재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옵니다. 이분은 11억의 1금융이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 안 되겠죠. 그리고 2천만 원이니까 부부가 운영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청소직원 한 명 고용하고 부부가 카운터를 보기 때문에 수익률은 나옵니다. 수익률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본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꼭 돈만 인생에 행복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삶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두 분이서 카운터를 24시간 365일 보니까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토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익률은 나오지만 현재 모텔에 대한 가치라든지 본인의 삶의 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실인수가 8억입니다. 8억.
여기서 보시면은 최대 융자가 20억이니까 실인수가가 8억이면은 결론이 나오죠. 7억을 리모델링 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20억이 나오겠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죠. 월 매출 현재 2천만 원이고요. 객실수 33개, 주차 16대. 용도 지역은 상업 지역 중에서도 네, 일반 상업 지역이죠. 네. 공시지가 한 평당 제곱미터당 78만 9,400원이고요. 한 평으로 이렇게 환산하시면 260만 9,587원에 해당되는 충남 아산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에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궁금한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과 우리 기준이 뭡니까? 처음 창업하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을 많이 했던 사람은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나 본인이 분석하는 데는 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거의 다 취득하시죠.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보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그나마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취득하는 사례가 더 많은데요. 지금은 추세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도 서서히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도 많이 취득하는 추세다. 어떤 창업자 여러분입니까?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죠. 공격적인 투자자는 아무래도 보다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 나는 그 리스크만큼 나는 수익을 더 보겠다. 그 수익은 보유 기간 동안 소득 이득에 대한 수익도 더 많이 보고 향후에 처분해서 내가 자본 이득도 더 많이 보겠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자가 더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선회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더 분석하시고 더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언제 해야 하는가 그 동영상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본 물건의 이제 소유자께서는요, 취득 원가 이하로 현재 매매를 진행 중입니다. 매매 중이고요. 취득 원가가 이하면 과연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 이분께서 2013년도 8월경에 말이죠. 취득하신 게 20억입니다. 20. 취득 신고 가격이 20억이고요. 취등록세, 중개, 보수, 기타 해서 약 1억이 소요가 되셨고, 취득 당시죠. 취득 당시 2억을 투자하셔서 이제 부분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총 얼마냐면은 얼마죠? 23억이네요. 원가 23억, 현재 21억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보유 기간은 약 한 8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보유하셨죠? 하셨고, 해당 물건은 이제 사거리 코너 자리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코너 자리. 상가 건물은요, 사거리, 코너 자리, 기본 빵이죠. 입지 조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감정가는 현재 22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는 22억.
그래서 감정가 이하, 취득원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실 때 여러분에게 말씀 나온 김에 별표 5개짜리 팁 하나 드릴게요. 별표 5개. 리모델링을 추진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이행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이행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세금 계산서. 간이 영수증 이런 거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세금 계산서가 여러분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공사비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투자금이 있죠. 이 투자금을 말이죠. 세금 계산서를 다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꼭 보관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이제 세금을 이제 공제받기 위해서 공제. 이제 필요 경비로 이제 공제를 받죠. 네. 부가가치세든 종합소득세든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많이 공제를 받죠. 종합소득세에서는 이건 세금 계산서 말고도 우리가 공제 받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 때 세금 계산서로서 필요 경비로서 공제를 받고 일부는 어떨 때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때 향후 필요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는 그때 또 한번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 세금 계산서 한 장으로 2가지의 세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경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로 받든 종합소득세로 받든 양도소득세로 받든 딱 한 번 우리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꼭 매입하셔야 되고요. 예.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가. 감정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은 기본이고요. 감정가. 현재 감정가가 22억이죠. 22억. 리모델링 하기 전, 리모 전 감정가 22억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후 감정가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왜 감정가가 중요합니까? 이 과정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현재 감정가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22억인데 3년을 보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시점이 도래했어요. 처분 시점 3년이 지난 시점에 감정가도 중요하겠죠. 지금 감정가는 매수인 입장에서 감정가입니다. 이때는 매도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지휘해서 감정가겠죠. 그러면 또 다른 매수인이 본 물건을 바라봤을 때 감정가 확인하겠죠. 감정가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물건이 아니고 대출금도 많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말이죠. 감정가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얼마를 올려놓으셔야 되느냐? 해당 물건은 7억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감정가를 플러스 7억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감정가가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얼마입니까? 29억이 되는 거죠. 29억. 됩니다. 이렇게 감정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할 때 말이죠. 이 세금 계산서가 첨부가 되어 있으면 감정가를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면 3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년 보유했으니까 3년 전에 이게 5억을 투자했죠. 리모델링 5억.
1년에 감가가 20%씩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인테리어 감가가 20%. 3년을 보유했으니까 60%가 감가가 되겠죠. 5억에 60%면은 얼마입니까? 3억이네요. 3억. 그러면 이때 감정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이때 감정가는 22억 플러스 2억만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24억이겠죠? 감정가 이론상 감정가가 되는데 22억 당시 월 매출이 2천만 원이었는데 7억 리모델링 여기 7억이었죠. 참 5억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7억이었죠. 7억 리모델링을 투자하시면 3년이 지났으니까 60% 6, 7에 42 약 4억 정도 감가가 됐고 3억 플러스니까 25억 정도 되겠네요. 감정가 25억. 여기에 3억만 인정이 되고 3년 후에는 그러면 25억이 되겠죠. 이론상 감정가가.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3년 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7억을 투자했을 때 해당 물건은 월 매출 6,500만 원까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3년 후에 만약에 월 매출이 6천만 원이 나왔다. 리모델링한 시점에는 6,500이 나왔는데 한 500만 원 정도 하락을 했어요.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5억에 플러스 알파만큼 감정가가 상승하겠죠. 6천만 원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 월 매출도 이게 감정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델링한 후에 감정가를 올려놓으셔야 향후에 처분하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께서 처분하기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냥 세금 계산서를 첨부 안 하고요. 세금 계산서 첨부하지 말고 대신 좀 싸게 해줘. 내가 얼마 줄 테니까 현금으로 줄 테니까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도 주변에 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물을 처분하려고 중개시장에 내놨어요. 리모델링 얼마 하셨습니까? 5억 했는데요. 세금 계산서 증빙이 가능하시나요? 증빙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 매물 처분할 수 있습니까? 처분 못해요. 중개시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감정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처분이 안 됩니다. 감정가가 높게 나와야 대출금이 높게 나올 거 아닙니까? 대출금이 높게 나와야 매수인께서 봤을 때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열의 9분은 이금융으로 최대 융자로 레버리지 효과를 다 누리시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거든요. 그런데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최대 융자를 받더라도 자기 자본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많이 소유하시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열에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서 대출금이 높게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대출금을 적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죠? 나는 어차피 대출금을 적게 받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대출금이 역시나 적게 나온답니다. 그런 것과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 매도인은 말이죠. 늘 항상 머릿속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내가 처분하는 시점은 언젠가는 도래한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 서서 요건을 충족시켜 줘야만이 내가 처분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바로 감정가라는 겁니다. 감정가.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꼭 첨부하시면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된다. 제가 거듭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5개예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시고 보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가 말이죠. 실제 사례가 최근에 이제 제가 청주에 있는 이제 호텔을 제가 매매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잔금가에다 치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출금을 받아야 되겠죠? 대출금. 네, 대출금을 받는데 예전에 이 호텔의 감정가가 얼마 안 나왔어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입니다. 네, 이 호텔이 리모델링 완료된 물건이었어요. 매도인이 말이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시고 매출을 굉장히 높게 잘 올리셔 놓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기 시장에 나와서 제 손님께서 그 호텔을 이제 취득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금을 저희가 이제 의뢰하지 않습니까? 100%입니다. 네, 대출금 의뢰하니까 금융권에서 말이죠. 금융권에서 이거 증빙이 가능하냐고 피드백이 왔습니다. 저에게 가능하다. 이미 사전에 저희가 다 파악을 했죠. 매도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요청을 해서 리모델링한 비용 10억 10억 세금 계산서 있다고 사전에 이미 저희가 다 파악을 했거든요. 이 세금 계산서 제출해라. 이 세금 계산서를 제가 받아가지고요. 금융권에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우리가 대출금이 나온 거죠. 원하는 대출금이 나와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세금 계산서가 없었다면 이게 대출이 나왔겠습니까? 대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증빙이 안 되면. 항상 금융권은 말이죠. 금융권이 주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객체고 주체 입장에 요건이 충족돼야만이 대출금이 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로. 네. 그래서 항상 세금 계산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당 물건은 이제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죠. 역세권. 충남 아산인데 지하철이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네, 분명히 역세권입니다. 네, 1호선이고요. 네, 1호선. 1호선이 어디에서 출발하죠? 네, 소요산에서 출발하죠. 네. 의정부 소요산에서 동두천이죠. 소요산 제가 실제로 이제 등산도 몇 번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가면은 종착역이 인천역, 종착역이고요. 이제 충남으로 가면은 여기 신창역이 있거든요. 신창역이 여기가 이제 종점입니다. 종점. 예. 그래서 신창역 전 역세권이 온양 온천역입니다. 아산의 온양 온천역 이렇게 있어요. 네. 1호선 이렇게 1호선이 인천으로 가고 아산으로 가고 이렇게 나눠지죠. 네, 그래서 역세권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은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7억은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7억. 7억. 리모델링 7억 투자 시 7억 투자 시 현재 월 매출이 2천만 원인데요. 월 매출 6,500만 원. 500만 원. 예상이 가능한 모텔입니다. 7억 투자 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본 모텔을 취득하셔서 7억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시면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에 취득하셨죠? 취득 신고 가격이 지금 매가가 21억인데 21억에 매매를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합시다. 21억에 취득하셨죠? 21억. 취등록세, 중개, 보수, 기타 해서 약 1억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1억이 조금 넘을 건데요. 그리고 리모델링,
리모델링, 네, 7억 투자하시죠? 네, 7억.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계산을 해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원가가 얼마입니까? 29억이죠? 네, 원가가 29억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언제 처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처분 시점에 매가를 한번 꼭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처분 시점에 매가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매가까지 고려하시고 충남 아산이라는 것을 고려하시고 월 매출을 6,500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를 투자해야 6,500까지 나오느냐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대지 면적이 136평이고 연면적이 432평이고 객실이 33개입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리모델링 비용도 높게 나오겠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시면서 리모델링 비용은 7억을 제가 결정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요. 왜 7억이 나왔느냐? 이 원가, 그렇죠? 이 원가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7억이 나오는 겁니다. 원가가 29억일 때 여러분께서 매가 35억에서 한 36억 정도 처분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러면 만약에 35억에 만약에 처분을 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 세전 시세 차익이 6억입니다. 6억. 만약에 34억에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세전 양도소득세죠? 세전 5억입니다. 5억.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세전 5억이냐 6억이냐 뭐 4억이 될 수 있겠고요. 뭐 7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내가 원가가 얼마고 향후에 이걸 내가 얼마에 처분했을 때 세전 양도소득세 세전 4억 5억이냐 6억이냐 4억이냐 뭐 7억이냐 여기까지 계산을 하시면서 이 리모델링 비용을 꼭 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가격도 말이죠. 이 가격은 어디에서 형성되는 겁니까? 그렇죠. 해당 상권에서 입지 조건과 해당 상권에서 30억대에 처분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또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고민을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산정하실 때에는 여러분께서 처분하는 가격까지 보시고 원가 대비 세전 자본이득이 얼마까지 누릴 수가 있고 이게 팔려야 누리는 거죠. 예, 터무니없는 가격이면 팔리지도 않는데 세전을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전체적인 거를 다 분석을 하시고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산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처음 창업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산정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믿을 만한 그런 조력자를 잘 만나셔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을 산정하는 금액, 그 다음에 예상 월 매출, 향후의 세전 시세 차이까지 다 미래에 펼쳐질 그러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서 리스크는 좀 제거를 하시고 그 부분까지 예상을 하시고 현재 시점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이죠. 네, 이자 지급액. 자기 자본 8억 투자하시고 최대 이용자 20억, 그렇죠? 20억을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면 이자율은 4.9%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9,800만 원이네요. 9,800만 원.
주시고 한 달에 매출 6,500만 원 중에서 매달 지급해야 될 이자는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0만 원.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살펴볼까요? 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도 지금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예.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8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네. 리모델링 7억 투자 시 6,500만 원이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6,500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1,900만 원이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물건의 기대 수익률은 8.5% 나오네요. 네, 28.5%.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네, 충남이죠. 네, 아산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본 물건과 동시에 꼭 여러분께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리모델링 이퀄 세금 계산서. 네, 꼭 이 키워드는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